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차는 5주차 1차신데요.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4장 욕구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가 나오네요. 욕구조사에는 1장과 2장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주로 한번 다뤄보고 시간이 남으면 4장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의 학습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중에 1과 2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나면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을 상세히 한번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잠시 생각해 봅시다의 코너네요. 자, 우리가 욕구조사를 왜 하는가? 지금 욕구조사 이렇게 지금 수업을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하는데요. 왜 욕구조사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가다듬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구조사는 왜 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이 욕구조사를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좀 가다듬어서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다들 생각이 끝났나요? 그럼 간단한 욕구조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이 맞는가 모르겠네. 자,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는 대상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수정하며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변의 지역사회를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충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욕구들의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시 수정하고 나아가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관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도움에 기초하고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욕구조사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러면 욕구조사를 왜 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든지 알드퍼의 ERG 이론들은 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구의 유행.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우리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단계 이론들을 피라미드식으로 한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알드퍼의 ERG 이론. 이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이론들을 수정해서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브래드쇼의 욕구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즉 규범적 욕구, 인지적
표현적 욕구, 상대적 욕구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지난 시간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초기에는 5단계, 후기에는 8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누어 계층화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결핍 욕구 내에는 상층 욕구로 이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층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일단 어느 한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그 결핍을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핍 욕구가 충족된 경우에만 사람들은 성장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결핍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듯이 밑에서 위층으로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다음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중에 매슬로우는 성장 욕구를 인식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초월 욕구로 다시 구분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더퍼의 ERG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ERG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3단계로 줄이고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의 3가지 범주로 구분했는데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런 식으로 좀 더 나름대로 축약해서 구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6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우수맹시의 지역사회 욕구조사 내용입니다. 우수맹시는 현재 대림대학교의 교수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조사 내용에는 일반적 사항을 제일 먼저 넣습니다. 어느 조사든 다 일반적인 사항을 넣죠. 간단하게 주소, 간단하게 인근의 어떤 면적, 인근의 성향 이런 것들을 먼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넓은 의미의 광의적 욕구 사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그 내용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조사를 하는 복지관의 인지도를, 즉 기관의 인지도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넣어뒀네요. 그 다음 아까는 강의적 욕구를 사정했지만 이번에는 회비적, 단위적 욕구를 사정, 즉 심사를 해보는 내용을 넣어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근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들을 개발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조사 내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사정을 한번 칸에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 기타 의견 개진은 그런 순으로 욕구조사 내용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수맹시의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2장에 걸쳐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욕구조사에 포함되는지를 설명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1번부터 일반사항을 한번 볼까요? 예, 어떤 보고서든 어떤 조사서든 제일 먼저 서두식으로 일반사항이 먼저 들어오죠. 여기에는 그 일반사항 안에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 다음에 가족사회학적 특성으로 두 가지를 나누었네요. 자,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보면 성별, 연령, 혼인여부, 최종학력, 종교, 거주지역, 주거형태, 주택 소유 형태, 직업, 고용 형태, 사회보험 가입 유무, 국기법 수급 여부,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여부 등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 내용들은 여러분 조사서를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족 사회학적 특성으로 보는 방법으로 또 넣었습니다. 가족 구성 형태, 가족 수, 수입원, 총 수입이 얼마인지, 또한 총 지출이 얼마인지, 지출 내용은 어떤지, 가소비적이냐 또는 좀 알뜰하냐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넓은 의미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사정해보는 그런 두 번째 조사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삶의 영역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가족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 어려운 점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의 여부를 하는 좀 넓은 의미의 지금 욕구들을 사정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관 인지도인데요. 예를 든다면 청소년 복지관이다 한다면 청소년 복지관이 그 지역 사회에 어떻게 인지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청소년 복지관의 인지도가 어딘지,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죠. 다음, 그래 이용했다면 그 이후의 만족도, 그 다음 정부 및 사회복지관 도움의 요청을 해봤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 사회복지관이 하는 역할, 즉 청소년 복지관 하는 역할,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 사업을 펼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복지관 인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는 아까 강의적 욕구 사정들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회비적, 이제는 좁게 보는 회비적, 단위적 요구사항을 되겠습니다. 교재 역시 그대로 70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경제 영역과 두 번째 취업 및 직업 영역, 세 번째는 의식주 영역, 네 번째는 의료 영역, 그 다음에 교육 영역, 뒷장에 나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 영역, 그 다음에 사회 적응 영역, 여가 영역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우선 앞편 가정경제 영역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경제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국가경제, 가정의 그 한 단위의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의 부분들을 그다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별 만족도, 가정경제에서 가지고 각자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가정경제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 만들면 참여 의향이 있을는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인지, 국기법 인지도 등 그런 것을 가정경제 영역이라 하고요. 그 다음 취업 및 직업 영역에, 자, 주수입 담당이죠. 주로 취업 및 직업은 주수입 담당인데 주수입원의 직업 상태, 현재 직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직업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심각 정도는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 직업과 관련한 필요 서비스가 만약에 복지관에서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또 원하는 직업 훈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러한 종류를 알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원하는 직업 훈련이라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욕구조사 중에 취업 및 직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식주 영역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의식주 영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자, 주거의 어려움 정도, 지금 주거가 쾌적한지 아니면 조금 쾌적하지 않는지, 또 어떠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정도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 안 한다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이 의식주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식생활의 어려움 정도의 의식주 중에서 먹는 문제인데요. 식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어느 새 있는지, 좀 어려움이 좀 있다면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자, 그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개발하고 이러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조사를 포함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결식 아동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요. 자, 있다면 해당 결식 아동의 상황은 지금 어떤 건지, 집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길래 결식 아동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 그것이 어떠한 심각성이 있는지, 심각성이 큰지 적은지, 그럼 그게 걸맞는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조사 내용에 포함되고요. 이제 요새 특히 사회화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입니다. 독거노인의 식생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 중에 의식주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영역이죠. 이게 요사이 상당히 좀 관심이 대두되는 부분이죠. 고령화 시대에 되다 보면 의료, 즉 병든 몸들, 몸이 불편한 것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의료 영역에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욕구조사에 넣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의 종류, 당연히 병이 있다면 병의 종류도 조금 알아봐야 되고, 그 질병의 심각성, 그 병의 종류가 어느 정도의 지금 중증인지 갱증인지, 이런 문제도 좀 조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기관은 이용은 자주 하는지, 주 1회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가는지도 물어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조사 내용에 있어야 되고,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느 것인지, 이웃에 가까운 곳인지, 좀 먼 데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좀 먼 데 있는데 교통 편의가 어떻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심각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무엇인지도, 요구하는 욕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내용에 알아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방문 간호에 참여를 한다면, 이제 이게 멀리 인근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의료기관이 좀 멀고 이러면 가정방문 간호를 하게 될 때 참여 의향이 있는지, 즉 찾아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경우에 참여 의향이 있다든지, 불효진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호하면 참여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나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조사에 넣어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물리치료실을 참여해요. 나이가 여러분들은 가만히 나이가 있으면 다들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여러분 근육의 문제라든지 이동의 문제 이런 데서 물리치료가 좀 필요할 겁니다. 물리치료실을 만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둬야 되죠. 다음 정신건강 문제로 넘어오면 정신건강에서 어려운 점이 뭔지, 어렵다면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약에 만든다면 무엇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고 나서 참여 의향이 있는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으로는 상담실을 개소하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등등을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회비적 단위적 욕구 사정은 좀 중분류 단위가 좀 많죠. 다음 5번째 이제 교육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엽더라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 바라는 게 이거는 다른 어떤 조사 내용보다 좀 구체적이고 내용이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한 번은 훑어보는 것이 공부에 큰 도움이라 생각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교육 영역이죠. 가정 내 교육이 필요한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심각성 정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고, 그러면 그러한 필요한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누구나 해서는 다 똑같이 참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고 조사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죠. 다음 6번째는 사회적 적응력 영역입니다. 자, 이게 사람과 사람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적응하는 영역을 대해서 한번 조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사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주위에 이 대인관계가 의외로 어려운들이 많습니다. 즉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여기서 그러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않는 이유를 여쭤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럼 대인관계를 떠나서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은 또 가족관계도 상당히 서로 간에 대화 부족으로 좀 문제가 많죠, 요새는. 자, 그래서 가족관계 어려움에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째인데요. 회비적 단위적 욕구 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좀 지루하지만 마지막에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가 영역이죠. 사람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여가 생활을 하는 영역 부분을 좀 조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여가 시간은 얼마인지, 하루 1시간인지 몇 시간인지를 조금 시간을 조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가 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예를 들면 산책인지 아니면 독서인지 운동인지 이런 내용도 조금 조사를 해 두어야 되고요. 그러한 여가 활동 중에서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것도 조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만족도는, 그런 여가 하는데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냥 시간이 나니까 여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높이는
또는 건강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 얼마인지를 조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의향을 프로그램 만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부분인데요. 자, 시간이 남으래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으면 어떠한 자원봉사를 했는지, 예를 들면 박물관, 인근복지관, 인근사회 단체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 나는 뭐 그런 거 하기 싫다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유들을 조금 알아둬야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참여할 의향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참여하고 싶다면 참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조금 해두어야 됩니다. 자, 일단 후원활동인데요. 후원활동을 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연락처 정도는 좀 알아줄 수도 있는지 자, 후원 금액은 대충 얼마를 하고 싶든지 그 다음에 돕고 싶은 대상은 주로 어느 쪽인지 노인 쪽인지 아니면 청소년 쪽인지 아니면 뭐 장애인 쪽인지 아니면 뭐 결식아동 쪽인지 이러한 대상들을 조금 조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고 있네요. 5번째, 자원개발입니다. 이게 지역의 그 복지관들이 활동하기에는 인근의 자원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좀 더 사업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주어진 여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원개발에는 지역사회활동 관련이 있고 지역봉사활동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후원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활동 관련을 보면 지역사회단체의 참여 유무 및 참여 정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장과 거의 조금 같은 여가 시간에 같은 좀 내용들이 중복되는데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럼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단체에 있는지도 조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가운데 지역봉사활동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재 7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7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웃 상단에 있네요. 다음 자원봉사 활동 관련인데요.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지 이건 아까 좀 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있는지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있는지 이건 조금 아까 했으니까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후원 관련인데요. 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후원의 필요성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해 두어야 되고요. 후원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좀 욕구 조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련 후원의 필요성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련 후원이고요. 종합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후원인데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련 후원의 필요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돕고 싶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돕고 싶은 대상은 뭔지 그 다음에 관련 후원의 종류 관련 후원의 참여 정도를 조사해 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프로그램 욕구 사정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참 많네요. 간단하게 중분류부터 먼저 읽고 앞에 거의 설명이 다 돼서 중복되는 분도 많고 하니까 간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욕구 사정에는 어르신 대상,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대상, 취학 아동 대상, 청소년 대상, 장애인 대상, 성인 여성 대상, 성인 남성 대상,
이렇게 크게 분류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어르신 대상, 미취학 아동 대상, 취학 아동 대상 부분만 보고 이번 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 대상으로는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욕구 사항에서 어려움, 심각성 정도, 필요한 서비스 어르신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는 참여 의향 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 여가 중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타가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아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요 내용대로 그대로 거의 중복등이 많으니까 이쪽 부분은 다 그냥 가운데는 거의 생략하고 마지막에 성인 남성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남성 대상에 보면 어려움, 심각성 정도,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여러분 이건 요번에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욕구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사정을 내용들을 보고 들어보고 사정을 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 참여 의향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참여 의향이 있는지,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가족 역할 강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좀 지었더라도 같이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